여러분, 요즘 재계는요, IMF식 정리해고를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IMF식 정리해고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일단 명예퇴직이나 혹은 희망퇴직 뭐 등등 해서 이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한 후에 그래도 안 된다 싶을 때는 해고를 하는 겁니다. 정리해고. 그래서 정리해고예요. 이제는 뭐 회사가 이렇게 점 찍어서 해고 대상이다 하고 통보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일단 현행 근로기준법의 24조예요.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고 기업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했을 때 공정한 기준과 해고 50일 전 통보 조건을 갖추면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희망퇴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급 혹은 무급 휴직도 하고요. 순환휴직도 하고 또 전환 배치도 하고 굉장히 노력을 다했다 때문에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여기가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보니까요. 대한항공의 2차 하도급 업체예요. EK맨파워라고. EK맨파워. 여기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서 직원 52명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MF식 정리해고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게다가 IMF 때는요. 이게 영세 중소기업, 영세 기업이 아니라 장기 침체를 미리 예감했던 대기업들이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했거든요. 그때처럼 지금 대기업들이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지금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꼬꾸라져서 경기가 침체됐던 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사실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 정책을 실패하는 바람에 경기가 모두 어려워졌어요. 사실요. 예. 그래서 이미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고요. 여기에다가 코로나19가 덮쳤습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죠. 그러면서 서비스 산업부터 시작해서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세 번째는요.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이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이 되면서 말입니다. 오프라인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세 가지 원인으로 지금 대기업들이 IMF식 구조조정에 이제 나섰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이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진 서비스 기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항공사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50%를 무급휴직 내지는 유급휴직으로 가겠다. 임원들의 월급을 30% 반납한다. 50% 반납한다. 지금 미루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도 이제 시작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미 객실 승무원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조정사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스타항공은 어떻습니까? 이스타항공은 최소한의 필수 요원만 남겨두고요. 그야말로 셧다운을 해버렸습니다. 셧다운을. 항공사가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항공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행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사도 중소는 이미 망한 데가 굉장히 많고요. 폐업한 데가. 대형 업체들도 뭐 주 3일 근무제, 또 직원 유급 휴가 이런 긴급 처방으로 지금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버틸지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이 여행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주 3일 근무제가 되면 그만큼 월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본인도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모두투어나 노랑풍선 여기는 전 직원 대상으로 유급휴직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유투어나 레드캡도 희망퇴직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국여행협회에 따르면요. 중소여행사 39곳이 폐업을 했고요. 하루에도 3개 내지 4개꼴로 폐업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유통업계는 뭐 장난 아니죠. 유통업계는요. 지금 롯데 하이마트만 하더라도 20년 창사 20년 만에 첫 희망퇴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대리 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이게 1차에서 끝나야 되는데 2차까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면세점도 마찬가지예요. 면세점은 뭐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지금 김포 공항점을 셧다운했죠. SM 면세점은 서울 면세점을 반납을 했어요. 그 정도로 실적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최악의 상태로 지금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비스업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서비스업에서요. 자동차, 중공업, 에너지, 철강 여기가 우리 주력산업이잖아요. 이 주력산업 쪽으로도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그나마 말입니다. 반도체와 가전이 좀 버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자 쪽에서도 디스플레이는 또 엉망이고요. 자동차는 뭐 르노 삼성 자동차 희망퇴직 접수한 지 오래고요. 한국 GM도 벌써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닛산도 마찬가지고요. 쌍용차 뭐 부품업체까지 또 갔어요. 만도 예. 그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사들 다 지금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중공업 부문에도 위기감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데는요. 고로를 끌 수가 없습니다. 고로를 끄는 순간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기 때문에 못 끄거든요. 때문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리해고를 해야죠. 완성차가 안 돌아가고 조선소가 안 돌아가는데 뭐 강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제철도 지금 희망퇴직을 지금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희망퇴직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 정유는 정유마진 정제마진이 지금 마이너스로 됐잖아요. 그러면서 S올 같은 데가 1976년 회사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현대 오일뱅크도 마찬가지예요. 급여 20% 반납, 경비 70% 줄이기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두산중공업 어떻습니까? 어렵죠? 두산중공업 보면 정책 실패죠. 정책 실패. 그다가 OCI는 또 어때요? OCI는 태양광 업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값싼 물량을 엄청나게 뿌려대니까 결국은 1위 업체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1위 업체가. 예. 이런 상황을 보면요. 지금 1997년 IMF 때처럼 대량 실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IMF 때요. 1997년 12월에 우리 실업률이 3.1%였거든요. 당시의 실업자 수가 65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 만에 수치가 실업률은 4.5%도 늘어나고요. 실업자는 93만 4천 명으로 훌쩍 뛰었어요. 한 달 새에 실업률이 1.4%포인트 늘었고요. 실직자가 27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1998년 2월에는요.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123만 5천 명까지 갔습니다. 이게 25개월간이에요. 2년 이상을 100만 명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갔습니다. 지금이요? 여러분, 지금이 심상치 않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정부가 100조라는 돈을 풀어서 어떻게 하든 해고를 막고자 지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과부적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IMF 때는요. 한국 아니면 동남아시아만의 위기였다면 지금은요. 전 세계의 위기예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그야말로 글로벌 시장에서 돌파구가 없습니다. 돌파구가. 이게 돌파구가 있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돌파구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업체, 글로벌 업체들이 셧다운되고 주요 보잉사도 뭐 셧다운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줄줄이에요. 원자재를 만들어서 가공해서 납품하는 대한민국, 완성품을 수출하는 대한민국 모든 게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대량 실직이 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벌써. 지난달에 이게 2월 달입니다. 2월 달. 구직급여 지급 총액이 말입니다. 7,819억 원이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역대 최대 규모예요. 역대 최대 규모. 지금 3월은 어떻겠어요?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예. 3월은 아마 역대 가장 어려운 달이 안 될까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봐야지 알지만. 그런데요. 그래도 이 구조조정 IMF식 정리해고 이 와중에도 무풍지대는 있습니다. 무풍지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뽑은 곳 있잖아요. 공무원들. 야 진짜 괜찮죠. 공기업들. 이 칼바람에 예, 여유만만입니다. 여유만만. 심지어 말입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인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 일부 지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예, 힘없고 빽없는 우리 서민들 뭐 그런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IMF식 정리해고 저는 그 당시에 눈물의 비디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당시에 IMF 때요. 노동부 출입기자로 쫓겨났어요. 사실상 정리해고 대상이었는데 어떻게 또 빨리 회복하는 덕분에 잘 버텨낼 수 있었답니다. 예. 그 당시 제가 취재하면서요. 제일은행의 눈물의 비디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정리해고 되는 사람이 내가 후배들을 위해서 떠나겠다 하는 그 말을 하는데 야 진짜 눈물 납니다. 30분짜리였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울컥울컥합니다. 울컥울컥. 어쨌든 생각보다가 더 어려워지는 그리고 그 깊이가 더해가는 이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막막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이겨내야죠.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